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경찰 면접관 이노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찰 면접 주제 중에서 여성 모병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청와대 청원에도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225만 9,600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면접에서 토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병제와 징병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모병제는 병사를 모집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한테 군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원봉병사제 또는 지원병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병제는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근거해서 모든 일정한 나이에 든 사람한테는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국민계병제라 불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정한 나이 되면 남성은 모두 국방 의무를 지게 되죠. 그에 비해서 여성은 국방 의무를 지지 않고 일부 장교와 부사관 안에서 모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육해공무원 총원은 약 55만 5천 명 정도 되고 여군의 숫자는 13,500명으로서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경이 전체 경찰 인원 중에서 12.5% 정도를 차지해서 이 여군의 숫자는 우리 여경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군은 주로 부사관과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모병제나 징병제가 검토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구 절벽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국방자원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남녀평등, 양성평등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죠.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왜 나는 군대 가고 싶은데 나 군대를 갈 기회를 안 주냐, 나는 사병으로 복무하고 싶다, 나도 기회를 달라,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되느냐,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이런 모병제, 징병제가 검토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 모병제를 찬성하는 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 2020년에 입영제 대상자 숫자는 29만 명입니다. 예를 들면 현역병으로 신체 검사를 받을 사람을 말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줄어서 20만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 14만 밖에 없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죠?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필요한 현역병 숫자, 즉 입대가 되는 숫자, 입영병 숫자죠. 현역으로 입영하는 숫자를 보면 2020년에는 23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20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남성 전부가 현역으로 입대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부적격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20만 명 정도 필요한데 14만 밖에 없으니까 6만 명 정도 부족해집니다. 이 부족한 인력을 그냥 뒀을 때는 국방력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과연 여성을 징집 또는 모병을 해서 사병을 채울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병제 또는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성 모병 또는 징병을 통해서 공평한 국방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를 진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만 모병을 하거나 여성한테 국방의 기회를 안 주는 것은 그건 불평등하다, 그런 뜻이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징집률 또는 현역병 입대율은 80에서 90%에 근접합니다. 10%, 20% 빼고는 신검에서 거의 통과해서 신검에서 신체검사 1, 2, 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대하겠죠. 그 외에는 현역병을 입대한 사람이 한 80, 90% 된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에 한해서 모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군 숫자는 13,500명, 2.4%밖에 안 됩니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군 병사도 모병을 하든가 징병을 하든가 해야 된다. 그것이 공평한 국방무 실현에 기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높여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여군을 모집하는 것이, 여군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왜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중요한 분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군 병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거죠. 여군은 행정, 인사, 보급, 통신, CCTV 감시 또는 레이더 감시, 암호 관리, 간호 및 의료 업무에 의료 임무를 수행하는데 남자보다 더 적합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대체로 좀 약간 성격이 꼼꼼하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보병이나 포병, 기갑 등 전투 인명에 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빨간 글씨 있는 분야, 비전투 병가에 적합하고 남성은 까만 글씨, 이 분야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빨간 글씨 분야하고 까만 글씨 분야, 두 가지 분야, 군대에서는 다 중요한데 국방력이 중요한 구성 요소니까 이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면 국방력 강화, 정예 강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도 전체 군인의 35%가 여군입니다. 그 중에 전투병가에 종사하는 여군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 정도가 비전투병가에 근무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군에서 반드시 전투병가에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 모병제나 징병제를 찬성하는 예시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입니다. 저는 여성 모병제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남성 군인의 숫자가 10년 후면 필요한 현역병 숫자와 입영자 수가 20만 명으로 동일해지고 20년 후면 입영자가 필요 인력보다 6만 명이나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성도 희망하면 사병으로 또는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침략을 예상해서. 두 번째 신문입니다. 각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을 모집하고 있고 학사 장교와 ROTC에서도 여성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병은 왜 모집하지 않는지 의문이 있고 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사병 지원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양성평등의 시대 원칙에도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여성 모병제나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군대 내에서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동해 지역에서 경계를 잘못해서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CCTV 감시나 레이더 감시 업무, 행정 및 보급 또는 군수 지원 업무, 인사기획, 위생, 암호 관리 업무 등은 여성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남녀 공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여성은 전투병가 복무를 거의 시키지 않고 위에서 말한 비전투병가에 주로 복무를 시킵니다. 전투병가는 약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을 꼭 전투병가에 복무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많고 전투병가에 꼭 복무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은 편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병제, 징병제 찬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모병제나 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남북 대치 상황에서 여군이 증가했을 때는 전투력의 저하가 초래된다는 거죠. 남한은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60km를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양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40km만 전진하면 서울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최후의 승리는 보병이 적진을 점령해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또한 여군이 병사가 출산하거나 임신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전투력의 저하가 심각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투력 저하죠. 반대는 거. 두 번째, 필요 인력의 모집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거죠. 만일에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2년 내외를 복무한 후에 제대하는 어떤 여성 모병제를 채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 정도 복무하고 200만원 받고 2년 정도 복무하고 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여성 모병제에 여군들이 여성이 많이 지원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필요 인력을 모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자위대 정원이 26만 명인데 24만 명만 매년 충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위대 사병의 초봉이 약 400만 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모병제를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지 못할 수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반대는 겁니다. 국방예산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성 모병제를 할 경우에 국방예산이 약 7조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 예산은 주로 여군 이병은 월 200만원 정도의 내외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엄청난 예산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또 여성용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여성 전용, 여군 전용 시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다 합했을 때 약 7조 정도 더 소요된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복지 예산을 쓰면서 또 국방 예산까지 7조가 더 든다면 정말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번째 논거는 여성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징병으로 입대하는 남성 병사와 불화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거죠. 여군 이병은 남군 이병보다 약 5배 정도의 보수를 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놈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볼까요? 남자 이병의 급여는 현재 40만원 정도입니다. 여군 병사 모병제를 할 때 20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0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사람이 42%, 200에서 250만원이 적당하다는 사람이 40% 정도 되니까 200만원 정도 준다 해도 현재 남자 사병보다 약 5배 정도 급여를 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같은 사병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힘든 일은 남성이 하고 쉬운 일은 여성이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또 기존 남성 사병이 수행하던 행정, 인사, 보호국, 기획, 통신 업무를 여성 사병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런 자리를 남자 사병이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화가 초래될 우려도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반대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반대 예시물을 한번 볼까요? 저는 여성 모병제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국방 예산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사병 1명의 월급이면 남성 사병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시설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방의 군부대에서는 여성용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방에 들어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남자는 대변기 한 대당 18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지어야 하나 여자는 한 대당 4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지어야 합니다. 여성 화장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2020년 국방 예산은 약 50조, 정부 1년 예산의 14%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성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 약 7조 내외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예산의 16% 정도가 국방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의 신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국방력은 인력 중심보다는 첨단 전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IT 능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 생산으로 재래식 무기와 인력에 치중하는 북한의 도발을 압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력 중심의 국방력이 구현되어야 하므로 여성 모병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 중심, 첨단 기술력 중심의 병력으로 국방 시스템을 재편해야 되는데 단순히 인력 충원한다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여성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병제는 62%, 징병제는 52%.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든 징병제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반 국민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약 한 30에서 35% 정도. 그러니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늘 올라온 얘기가 청원이 약 한 60%, 50에서 60% 정도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적권부 찬성 또는 시기상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030년경부터 여군 모병제라든가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2030년에는 군 필요인력과 입대자 숫자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그랬죠? 20만 명으로. 2040년경에는 필요인력보다 약 6만 명 정도가 부족해지므로 2030년경부터 모병제나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비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여성 징병제를 하게 되면 남성 사병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 여성을 징집할 수 있잖아요. 모병제를 하게 되면 비용을 5배 더 들여야 됩니다. 자,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 근무를 전제한다면 장기 근무하는 모병제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성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훨씬 더 단축해놨습니다. 좀 군 업무를 좀 알만하면 전문성을 좀 가지면 제대하고 나와버립니다. 그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여성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30년 정도 돼서 한번 본격적으로 거론해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병제가 좋다, 징병제가 좋다, 뭐 그 필요 없다. 뭐 절대 좋은 제도는 사회 현상에서 있을 수 없죠. 항상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성 모병제, 징병제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국민적 논의 또는 합의 과정을 거쳐서 2040년 전후에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제도가 좋을 것인지 선택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이걸로 국력을 소모하는 소모적 논쟁은 돼서는 안 되겠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타 현안으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국민 여론을 들어봤더니 찬성하고 반대가 비슷합니다.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 말자 뭐 논란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 국가대표라든가 우수한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죠. 저도 사실은 대중문화예술인한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BTS 세계적인 예술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뭐 전 세계에 떨친 아이돌 그룹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한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한테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술인 돼가지고 예술 분야에서 뭔가 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국격을 높이는데 기회했다. 그러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재 뜨거운 이슈인 여성 모병제, 징병제에 대해서 찬반 논거를 중심으로 예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물어보시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여러분의 견해를 잘 정립해서 논거를 잘 제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이거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거 완전 공짜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